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5만 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업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한파로 인한 정전 사태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가동이 멈춰섰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이사 대책에서 약속한 25만 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도심 항공 운송수단 기업 이항 주가가 가짜 계약 논란에 60%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5만 달러 선을 돌파한 뒤 4만 9천 달러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금융 투자업계에선 여전히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 5만 584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 오늘 오전 4만 9천 달러 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최근 주류 금융사와 기업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파죽지세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1년 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월가 투자 전문지 인베스팅닷컴은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내 2배인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급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경계론도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제임스 블러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떤 암호화폐도 달러가 가진 국제통화의 지위에는 위협을 가하지 못한다며 비트코인이 달러를 넘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경제자문은 최근 비트코인 랠리와 관련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의견 차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공 부문인 글로벌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의 비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가상화폐가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을 경계했고 크리스틴 라가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은 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을 들어 가상화폐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경제뿐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 화폐의 지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가동이 멈춰선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기록적 한파로 각지에서 정전 사태가 이어지며 전력 공급이 중단된 탓입니다. 삼성전자는 전력 부족 문제로 전기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사전에 통보가 왔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해뒀고 전력 공급이 복구될 때까지 대기하는 중이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전력 공급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주요 대기업과 그 생산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부가 지난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 83만 채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죠. 어디에 공급되는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1차 사업지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사 대책에서 약속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사 공급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사 대책에서 약속한 25만 채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해 3기 신도시를 합한 면적과 맞먹는 규모라며 상반기 중 두세 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한 매체에 나와 올해 도심 내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3,500호라며 7월까지는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택지와 관련해선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큰 것은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채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6천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이사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가시적인 공급 대책에 급등한 집값이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입주까지 최소 5년가량 걸리는 만큼 당분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유인 드론 업체 이항의 주가가 부정적 공매도 보고서에 13일 하룻밤 사이에 62.69%나 폭락하며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항은 서학개미들이 폭락 전인 지난 16일 기준 5억 5천만 달러가량 보유하며 해외 주식 가운데 9번째로 많이 투자한 기업으로 전해져 서학개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미국의 공매도 리서치 업체인 울프팩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이항이 생산, 제조, 매출, 사업 협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항은 자율주행 에어택시 개발로 주목받은 업체로 작년 12월 초 13.62달러 수준의 주가가 이달 12일 기준 124.09달러로 두 달여 만에 9.1배 수준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평균 경영 실적이 대체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인데요. 업종에 따라 실적이 극명하게 갈리기도 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업종별 실적 희비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는 오늘 국내 시가총액 500대 기업 중 이달 15일까지 지난해 잠정 실적을 공개한 326개 기업의 경영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대 기업의 매출액은 총 2,106조 6,511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조 204억 원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총 127조 631억 원으로 0.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IT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은 약 13조 이상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 2,254억 원, SK하이닉스는 2조 2,999억 원 늘었습니다. 이외에 증권과 보험, 식음료 업종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34개 지주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산액은 10조 2,069억 원 줄었습니다. 이 중 조선과 기계, 설비 업종의 영업이익은 2조 원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외에 자동차와 부품, 철강, 공기업 등도 1조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SK 지주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조 1,410억 원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포스코 등도 1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만성적인 매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서울에서 새 아파트 4채가 매물로 나가는데 주인을 찾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최대 1억 원을 깎아 다시 매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들어선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 단지. 어제 이 단지 보류지 매물 4채의 입찰이 진행됐는데 모두 유찰됐습니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조합 등 시행주체가 소송이나 조합원 수 변화처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남겨놓은 물량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가점이 낮은 수요자의 내 집 마련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찰된 매물은 전용 84제곱미터로 입찰 예정가는 18억 원에서 19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업계에선 짧은 기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집주인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20억에 가까운 돈을 준비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자금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입찰 예정 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책정해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으로 나올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 보류지 매물은 타입에 따라 17억 6천만 원에서 18억 6천만 원으로 최대 1억까지 내려 오는 23일 재입찰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이사 대책으로 대규모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집값 안정 시그널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적고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여행, 또 항공 등 관광업계의 예약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짓눌려 있던 보복 수요가 폭발할 조짐도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 코로나 현황, 여행 관광업계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행 관광업종은 이게 국내 상황보다는 이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진정되는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이달 들어서 확산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26만 2,943명으로 지난해 10월 12일 이후 126일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국가 간 이동 제한, 지역 봉쇄, 대중시설 폐쇄 등 극약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현재 각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향 때문입니다. 완화 조짐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행 관광 상품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는 저희도 접한 적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상황은 어때요?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여행 수요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여행을 비롯해 무착륙 관광비용 등의 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있고 해외여행 예약도 크게 늘면서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이 지난 14일 CJ 오쇼핑을 통해 판매한 그랜드 하얏트 제주 호캉스 상품의 경우 1시간 만에 약 1만 개씩이 완판됐고 인터파크 투어가 지난달 국내 여행사 최초로 롯데홈쇼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상품을 재개했는데 70분 동안 20만 원대의 숙박 상품으로만 약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관련 상품 예약 문의가 급증해 기획전을 열었는데 기획전 오픈 첫 주에만 200여 건의 예약이 발생하는 등 큰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외여행 상품 판매 재개라는 강수를 내세운 참좋은 여행은 판매 개시 당일 예약 사이트에 2만 명에서 3만 명에 달하는 예약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예약자만 17,000명에 달하는 등 억눌린 여행 수요가 터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행업계, 관광업계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다른 풍경이네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관광객과 출장객이 급감하면서 여행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호텔, 면세점까지 어려움은 아직 여전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업 매출은 2019년 8조 6,271억 원에서 지난해의 경우 1조 2,142억 원으로 약 7조 4천억 원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사의 피해가 큽니다. 여행업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말 기준 조사 대상 17,664개 업체 중에 사실상 폐업 상태인 업체는 3,953개에 달했습니다. 업계 1위인 하나투어는 지난해 1,14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면세점과 호텔 사업을 정리했고 2위인 모두투어는 지난해 영업 손실 209억 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9월까지로 휴직 기간을 연장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각국이 접종을 하면서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업계는 지금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올해 해외여행이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면서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정생 판매에 돌입하면서 다시 열릴 한일길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등은 대부분 올해 7월 출발 일정에 해외여행 상품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여행사들은 예약금을 대폭 낮추거나 파격적인 옵션으로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모두투어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해외여행을 예약한 고객이 실제로 여행을 출발하면 약 1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의 축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약 2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무급휴직을 단행할 상황을 고려한다면 통큰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하나투어는 해외여행 예약금을
기존 금액의 10%에서 2021년도를 상징하는 2,121원으로 낮췄고 취소 시 100% 환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노랑풍선도 여행 시 쇼핑센터 방문, 추가 옵션, 가이드 팁 등 3가지가 없는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고 참조인 여행도 예약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만 원으로 낮추고 취소 시 100% 환불 조건을 걸었습니다. 롯데홈쇼핑도 오는 21일 필리핀 휴양지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하면서 한 달 내 100% 환불 조건과 국내 호텔 숙박권으로 변경 가능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언제쯤 여행이 재개돼서 산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좀 정리해 줄까요? 네, 여행 회복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립니다. 먼저 긍정 전망부터 짚어보면요.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여행 산업이 올해 2, 3분기부터 선진국을 필두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여행 관련 주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부 선진국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코로나 방역 우수국 간 제한적인 여행을 허용토록 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 운용사인 캐피털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오는 2분기 미국 경제가 재가동된다면 억눌렸던 여행 수가 폭발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지난 1919년도에 미국 경제를 들었는데요. 지난 1918년 스페인 독감과 1차 세계대전 자체가 해결된 이후 10년간 미국은 포효하는 20년대라는 불린 호황을 맞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빨라진다면 억눌릴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행, 레저 업계에서 1920년대 수준의 호황 재현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면 이 같은 전망에 수긍하는 분위기가 엿보이는데요. 국내 여행주의 쌍두마차로 꼽히는 모두투어, 하나투어 주가는 올해 들어 어제까지만 해도 각각 9.66%, 6.7% 상승했습니다. 긍정적 시각 들어봤고요.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이유 짚어주실까요? 네, 당장의 여행 심리 회복만으로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곧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접종을 하더라도 백신으로 인한 항체 지속 기간과 효과를 비롯해 변이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 해외여행이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또 여행지 국가에서 백신이 상용화돼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해외여행이 이어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4분기는 돼야 내년 해외여행이 재개될지 여부가 사회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여행 수요 회복은 코로나 종식 다음 한국과 해외 자가격리 조치 해제 이후 코로나로 심해진 외지인 차별 단합 단계, 이 3가지 단계를 모두 거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완화 조짐으로 인한 여행 관광업 기대감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고요.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데이터 저장 기능만 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AI 엔진을 결합해 일부 연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융합 기술입니다. AI가 더해진 신제품은 기존 제품을 활용한 시스템 대비 성능이 약 2배 이상 높아지고 시스템 에너지는 70% 이상 감소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내 다양한 고객사들과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검증을 완료하고 표준화와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맥킨젠 컴퍼니는 AI 반도체 시장이 2025년 6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반도체 전체 시장의 약 19% 수준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부터 자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의 국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레키노라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입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의료기관별 공공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이 들어온 전국 의료기관에 레키로나를 공급했습니다. 레키로나의 국내 공급은 셀트리온 항체의약품 국내 공급권을 갖고 있는 자회사 셀트리온 제약이 맡았습니다.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전국 156개 지정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서 직접 공급 요청서를 작성해 셀트리온 제약이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환자 치료 목적으로 10만 명분의 레키노라 생산을 완료했고 수요에 따라 연간 150만에서 최대 300만 명분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재심 방청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금감원은 내일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고 NH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역시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제재심 일정에 맞춰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제재심 방청을 요구하고 사전 통보 제재가 변동 없이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라인펀드 사태에 대한 판매사 제재심에서는 사전 통보안이 조정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옵티머스 관계사 직원들이 제재심에 참석하는 만큼 자신들도 과정을 직접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이 어렵다면 피해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재심 방청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NH투자증권 외에 이례적으로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면서 다자 배상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곳 모두 옵티머스 펀드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금감원이 검토 중인 다자 배상 결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로 100%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보험업계 영업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보험사는 해외 대체 투자 탓에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보험업계 각사 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생보, 손보사들은 판매 증가와 손해율 개선으로 2019년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래세생명과 KB손해보험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롯데손해보험은 영업이익이 208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해 흑자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이들 보험사가 유독 나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대체 투자, 특히 해외 대체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탓입니다. 미래세생명은 브라질 부동산 보유 펀드, KB손해보험은 미국 호텔 투자, 롯데손해보험은 항공기와 호텔 등 투자에서 타격을 각각 받았습니다. 대상이 향후 10년 내 인도네시아 사업 매출액을 1조 원 더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3,69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대상은 오는 2030년 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인도네시아 탑10 종합식품기업에 오르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1973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상은 국내 최초 해외 플랜트를 수출하며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고 이후 식품과 전분당까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현지화를 통한 할랄 제품으로 지난해 12% 매출 성장을 일군 식품 사업은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주요 거점 물류 메인센터 증축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며 이 일대 아파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동 6곳 정비구역 중 4구역이 지난 10일 처음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압구정 5구역은 이달 내 조합 설립 인가 여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업 추진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1억 원씩 뛴 곳도 나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며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선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만큼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가격 급등과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 K8의 외장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K8은 준대형 세단 K7이 차명을 바꾼 모델로 디자인과 크기, 상품성 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진보됐습니다. 전면부에는 브랜드 최초로 알루미늄 소재의 신규 엠블럼이 적용됐고 테두리가 없는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탑재됐습니다. 전장은 5015mm로 길어졌습니다. 또한 후면엔 좌우 리어램프와 이를 연결해주는 리어램프 클러스터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